자, 그래서 워터 데빗이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익숙하시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뭐 안치훈 바리스타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이 워터 데빗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라이브를 진행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영상이 지금은 제가 요청을 드려서 좀 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까지 뷰가 아마 4.5만 명 정도가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워터 데빗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 머신에서 다룰 우리가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워터 데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플로우 레이시라고 하잖아요. 이 플로우 레이시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유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유속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유속은 유량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유속은 말 그대로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시간당 혹은 초당 얼마만큼의 물이 나오느냐는 양으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최적은 이게 부피니까 부피로 따질 수도 있고, 그걸 무게로 재면 질량으로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의 플로우 레이스를 유속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틀린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성적으로 유속이라는 말이 왠지 조금 물이 빨리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유속이 빠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에서 플로우 레이스는 두 가지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밀리리터 퍼 초죠. 그 다음에 질량이니까 g으로 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에스프레소 추출에서는 대부분 95도, 95도에서 뭐 88도, 뭐 통상 그 정도 상온의 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부피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질량을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일관될 수 있어요. 부피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실제로 질량 대비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건 변화가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차트도 전부 다 질량, 그러니까 무게를 기반으로 이제 유량을 계산한 내용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우리는 유량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자. 이렇게 저희끼리 좀 합의를, 저희끼리 합의 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유량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저희는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워터 데빗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바로 머신에서 나오는 유량을, 특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량이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신을 그냥 커피퍽을 이렇게 걸지 않고 그냥 그룹헤드에 샤워 스크린에서 물이 쭉쭉쭉 나올 때, 이것을 물량이다, 머신의 기본 물량이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고요. 자, 그 개념이 바로 워터 데빗이다. 근데 커피퍽을 걸면 워터 데빗이 변화를 해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운스트림이 뭐냐면,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1, 2가 실제로 에스프레소 추출의 챔버를 투명하게 그룹헤드처럼 만든 다음에, 이 직경은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58mm보다 훨씬 작습니다. 직경이 아마 한 3cm 가량 되거든요. 요 폭이. 자, 그런데 여기 커피퍽이 걸려 있잖아요. 요게 없을 때 자유적으로 그 버튼을 누르면 펌프에서 물을 이제 뿜어내겠죠. 이제 그 물을 측정을 하는 게 우리가 워터 데빗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커피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로는 위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헤드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헤드스페이스 뿐만이 아니라 이 상단에 있는 관로에도 물이 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우리는 그룹헤드 뒤에 그 추출이 종료가 되면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이게 드레인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관에 있던 물이 다 빠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버튼을 누르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스페이스를 고려할 때 단순히 이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다. 펌프에서 비어있는 관로를 다 채우는 과정도 사실은 이 워터 데빗에 관여를 할 수 있다. 이게 길면 길수록 채워야 될 영역이 더 늘어나죠. 특히 261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는 그 그룹헤드 사이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머신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물이 쏟아져 나올 때 그 공간이 많으면 그만큼 지연이 되겠죠. 그걸 다 채우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워터 데빗에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워터 데빗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를 걸지 않고,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이 부분에 커피가 없을 때, 이제 부하가 없을 때의 최대 유량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구기압, 구바 세팅을 한 상태에서 유량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 압력이 바뀌면 이 워터 데빗이 당연히 바뀝니다. 근데 펌프 압력만 이 워터 데빗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는 요 유량 제한 장치라고 하는 오리피스, 이름이 많습니다. 지글러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클러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젯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트라고 하죠. 젯이라고, 워터젯이라고 하는 요런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요러한 물을 막아주는 작은 구멍, 홀이 같이 펌프 압력이랑 관여를 해서 워터 데빗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물량, 유량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워터 데빗을 말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워터 데빗에서 측정을 할 때는 통상 제일 정확한 거는 1분 정도 물을 받는 거예요. 저울, 그러니까 아카이아 저울 같은 걸 하단에 받쳐놓고 버튼을 누르기 시작을 해서 피처 같은 거를, 큰 피처를 가지고 1분 정도 받으면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초기 한 10초 정도만 받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로를 채우는데 물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10초 딱 계산을 계속 해봐도 연속 추출을, 그러니까 연속으로 유량 체크를 해봤을 때는 그 관로를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오차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은 긴 시간을 테스트를 해보면 워터 데빗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근데 1분 정도씩 하게 되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버려야 되는 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상 한 30초 정도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커피를 걸지 않고 모든 게 깨끗한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순수하게 30초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을 재면 이제 초당 유량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30으로 나누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워터 데빗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주제하고 크게 상관은 있는 건 아니어서 요거는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플로레시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머신에서 내었던 이제 워터 데빗이고요. 하나는 추출 유량입니다. 추출 유량. 자, 머신이 아까처럼 막 워터 데빗을 엄청 뽑아요. 그래서 물이 막 엄청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저희가 에스프레소 제조사마다 초당 10g, 2g, 4g 이러한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기 때문에 좀 익숙하신 개념이기도 한데, 그렇게 머신을, 예를 들어 머신이 초당 10g씩 뽑는 머신이에요. 근데 그 머신에 커피를 걸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무부하 상태에서 이제 부하가 있는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커피 퍽의 저항 때문에 머신의 워터 데빗이 감소하게 됩니다.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90도짜리로 보시면 요 정도로 올라갔다가 헤드스페이스를 다 채우니까 이게 플로레이시거든요. 최적 유량이죠. 지금 밀리리터 퍼 세컨이니까. 자, 요만큼 올라가다가 커피퍽 헤드스페이스 다 채우고 유량이 감소합니다. 여기 때까지는 머신이 지금 자기가 낼 수 있는 부하가 없으니까 물을 엄청나게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헤드스페이스를 채우면서 저항이 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량이 감소하는 게 보여요. 유량이 감소하면서 일정 부분 유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머신이 쏟는 워터 데빗에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출 유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량이 이제 체인지 되는 영역이 여기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출 유량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터 데빗이라고 두 가지를 명확하게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추출 유량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쓰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념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통상적으로는 이걸 합쳐가지고 대부분 많이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머신에서 아무리 많은 유량을 쏟는다라고 해도 커피퍽이 만드는 저항 때문에
그 워터 데빗은 감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를 기준으로 보면 그럼 추출유량은 얼마 정도로 감소하느냐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뭐 요런 세팅에서 2, 30초 정도를 추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통상 한 0.83에서 1.75ml/s, 그러니까 초당 실제 추출되는 스트림이에요. 그 에스프레소의 이 유량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2g이 채 안 되죠. 그런데 머신은 엄청나게, 뭐 뒤에서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은 유량도 사용합니다. 2g, 예를 들어서 달라코르테 같은 경우는 최저 세팅할 수 있는 유량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제로 같은 경우가 한 2g 정도를 하치로 대충 잡아놨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는 유량이 더 적죠. 그래서 실제로 머신이 2g만 초당으로 줄 수 있어도 그 이외의 유량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커피퍽을 만나면 커피퍽의 그 저항 때문에 추출 유량으로 이렇게 감소된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유량들은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는 유량이잖아요.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많은 유량을 우리가 쏟아내게 머신들이 만들어졌을까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유량을 많이 내게 만드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보시면 이러한 그룹 헤드가 1그룹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펌프는 실제적으로 엄청난 초당 유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로터리 베인 펌프 같은 경우에도 뭐 3그룹 정도는 우습게 커버를 하는 정도의 유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에스프레소 수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워터 데빗을 낮추기 위해서 오리피스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다시 말씀을 해드리고 그 방금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머신은 두 가지 유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워터 데빗이고 하나는 추출 유량인데, 자, 지금 파란색이 워터 데빗입니다. 워터 데빗과 추출 유량이 합쳐진 거예요. 보시면 주황색은 압력을 표시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유량입니다. 펌프를 작동을 해서 헤드스페이스를 채우는 동안은 일정 부분 유량이 유지가 돼요. 최대 유량 값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한 4g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다가 감소합니다. 머신은 최대 초당 4g을 줄 수 있는 머신이면 여기까지는 요만큼만 주다가 이제는 커피퍽 저항을 만나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한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압력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실제로 추출이 일어나지 않고 헤드스페이스와 내부 관로를 채우는 이제 페이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첫 방울이 떨어지면서 추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안정화되는 구간, 후반으로 압력이 조금씩 소실되는 구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워터 데빗과 추출 유량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프리인퓨전이라고 말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프리인퓨전이 왜 중요하냐를 저희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앞부분의 유량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뒤에 압력이 증가하는 양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실제로 추출되는 이 시간도 바뀌고 추출되는 형상, 그 다음에 뭐 에스프레소 특성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터 데빗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네, 요거를 다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마 초보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은 좀 쉬운 사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할 예정이거든요. 펌프가 있고, 요건 이제 보일러 단에서 펌프 쪽으로 밀게 되겠죠. 그러면 물이 지나가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를 걸지 않아도 펌프를 동작을 시키면 대부분 상업용 머신이죠. 동작을 시키면 구바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머신 게이지가 구바로 딱 숫자가 가리키는 머신들이 있어요. 근데 커피가 안 걸렸는데도 압력이 걸리잖아요. 그 압력이 걸릴 수 있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이 펌프 후단에 있는 지글러라고 하는 이 오리피스입니다.
얘가 저항을 만들어줘요. 퍼피퍽 이전에 얘가 먼저 저항을 만들어주니까 펌프가 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어내면서 여기에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압력 게이지가 펌프 세팅된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펌프의 압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머신에서 추출되는 나의 그 에스프레소의 헤드스페이스에서 걸리는 이 실제 포터필터 안의 압력, 바스켓 안의 압력은 얼마인가가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하려면 머신 그룹 헤드의 인근 위치에, 그러니까 이 지글러의 이거는 앞단이고 이건 후단이잖아요. 후단 내부의 그룹 헤드 근처에 게이지를 하나를 더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펌프는 9바인데 물이 아직 안 찬 상황에서는 이 게이지는 압력이 0바로 읽혀요. 왜냐하면 압력을 하나도 형성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커피를 걸어 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당연히 9바, 여기서 저항책이 있기 때문에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지글러가 굉장히 많아요. 솔레노이드 밸브도 거의 다 지글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대부분 구경이 1m가 아니죠. 1mm와 1.5mm 요러한 거 크기 사이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러한 관로 안에서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저항 때문에 압력 게이지가 펌프 앞 게이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고, 여기 지글러가 없으면 게이지가 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거는 둘째 치고, 커피가 걸려 있죠 이제. 그럼 여기 채우는 동안은 압력이 바로 상승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채울 때까지는 거의 0바를 가리키다가 어느 정도 다 채우고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기 전까지는 이제 워터 대비 새 개념으로 유량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하가 걸리면서 저항을 만나니까 물을 못 밀어내겠죠. 유량이 실제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추출 유량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항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압력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야, 여기서 그러면 유량이 줄어들잖아요. 긱스님, 여기 유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줄어든 유량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건데, 여기에 보시면 요게 이제 펌프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모터부가 있고요. 이 펌프 헤드부가 있습니다. 요게 펌프예요, 사실은. 모터는 펌프가 아닙니다. 펌프 안에 여기 돌아가는 이제 베인을 돌려주는 역할만 이 펌프가 하는 거고, 걔네는 항상 최대 출력을 내게 돼 있어요. 전원을 내면 항상 최대 출력이고, 펌프 압력은 모터는 그냥 최대 값이기 때문에 뭐 압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압력을 만드느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압력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요거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 시내소를 설명드리고 슬레이어 LP 모델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요거는 플로어테크 이제 펌프인데 모든 펌프들이 거의 똑같아요. 보시면 이게 출수부고요. 이게 입수부죠. 그러니까 수전을 이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수도가 들어가죠. 라인 프레셔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압력이 있습니다. 한 3바 정도 되겠죠. 3에서 4바 정도 다 나옵니다. 들어갔다가 머신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얘가 힘을 주니까 3바 플러스 압력으로 밀어낼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9바잖아요. 9바를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최대값이 9바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요거를 돌리면 여기 안에서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장력을 조절을 해서 9바가 만약에 도달이 됐다라고 하면 물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9바에서 여기 이쪽으로 가는 스프링이 열려서 계속 안에서 맴돕니다. 물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력이 지금 생성이 된 만큼만 유지를 해주고 더 이상 물을 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바이패스입니다. 펌프에서 바이패스에 지금 마우스라서 제가 글자가 엉망인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이패스 원리입니다. 요거를 펌프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에스프레소 머신에 이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혹은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요걸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으면 채팅창 1번 좀 쳐주십시오. 제가 혹시나 설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45분이나
들어와서 이걸 보고 계신 거군요.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채팅이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조금 아마 한 박자 느리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중간중간이라도 한번 요 내용들 제가 이해를 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압력 그리고 펌프에서 바이패스 시키는 원리는 이렇다. 감사합니다.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